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 신주호 박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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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 검찰 조사를 마치고 새벽에 지금 귀가를 했는데 자택, 그다음에 사무실, 거기에 차량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요새 이제 자택하고 사무실의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가 주로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송병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관용 차량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요새는 블랙박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녹화도 되고 또 녹음도 되는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의외의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차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도 요즘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택, 집무실, 차량.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제 뭐 수행비서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수행비서는 이제 소환 조사하고 뭐 이런 식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기 부시장은 김기현 전 시장 측의 비리 사건은 이미 알려진 일이라면서 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하여 울산 시민 대부분에 다 알려지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내용 또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밝힙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크게 세 개 파트로 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시장 비서실장의 측근 비리네, 비서실장 관련 비리가 전체 내용의 한 60% 가까이 되는데요. 맨 마지막엔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과 관련된 비리 내용. 비서실장은 여러 유형의 비리 첩보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경찰에서 수사 진행시킨 것은 한 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레미콘 업자를 현장 관리소장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레미콘 업자를 바꾸도록 그렇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 남용 혐의였습니다. 받으세요. 레미콘 사건 당시 언론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부시장님 그때 당시 레미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제보하셨나요? 황운하 청장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비서실장만 있다고 얘기하면 사실이 아니겠지만 네,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 제보를 하고 경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 가명을 썼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아주 뭐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뭐 특별히 그런 보안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명 처리가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청와대 제보까지 하고. 근데 아마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송 부시장과 청와대의 문무 행정관이 뭐 누가 먼저라고 하는 건 말이 다르지만 SNS 메시지인지 전화 통화 중인지 이런 건 말이 다르지만 이 둘 간의 관계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송 부시장과 황운하 경찰하고도 상당히 무슨 일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특히나 지금 황운하 청장이 부임하자마자 김기현 수사팀장을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경찰대 후배 직계 라인으로. 근데 성모경이죠. 성모경이가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검찰 구형 3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이의 수첩에서 메모가 보면은 이제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청으로 하달이 된 게 2017년 12월 28일인데 그보다 전에 당시에는 이제 국장 하다가 퇴임했으니까 당시에는 호칭이 송 국장이었죠. 송 국장과 만나기로 했다라는 메모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황운하 씨 말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자기는 청와대에서 온지도 모르고 경찰청에서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했다. 근데 이미 그 전부터 황운하가 임명한 수사팀장과 송병기 당시에 송병기 퇴직한 국장은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문건도 지금 여러 가지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른바 김기현 문건. 청와대는 사실 기록물 관리대장이 없어서 어렵게 찾았다고 했는데 민주당 또 홍익표 의원께서는 또 한 달 전에 이걸 또 입수하셨다고 해서 내용을 또 이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진술들이 엇갈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문건도 마찬가지죠. 아까 홍익표 의원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이 세 가지로 돼 있다 그러는데 제목은 또 시장의 비리 뭐 첩보 보고란 예.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은 시장의 비리는 없고 측근들 비리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보고서를 그러면은 청와대는 며칠 전에 찾았다 그러는데 예. 홍익표 의원은 한 달 전쯤 입수했다. 네.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와대와 여권이 지금 뭔가 이렇게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예. 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그 진실 규명 작업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국민들은 좀 이렇게 갸우뚱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건 자체의 내용이 사실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 상황인데 홍익표 의원이 이걸 공개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본인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세 가지로 돼 있다. 업체와 관련된 것들, 뭐 시장의 동생과 관련된 얘기들, 전반적인 내용들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어떤 진영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어느 쪽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또 이런 수사라든가 또 관련된 내용들도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거기 때문에 예. 저는 홍익표 의원이 일단 얘기를 꺼냈다면 그 문건이 그리고 정확하게 있다면 그것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예. 이미 그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문건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 문건의 진실성, 유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검증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것들은 예. 결국은 또 다른 의혹을 다시 증폭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왔던 해명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진함이 없어야 된다. 최소한 또 청와대라든가 또는 국회의원이 했던 얘기는 나중에 얘기한 다음에 그것이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밝혀지는 것은 안 된다. 예. 하나하나 글자 한자도 정확하게 국민들께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밝히는 것이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것이. 검증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못 예. 말씀드린 게 네. 있는데 아까 신지우 의원님께서 경찰이 그 조서를 꾸밀 때 가명을 썼다 그러잖아요. 아, 예, 예. 네. 저는 그 부분이 경찰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요? 예, 왜냐하면 그 공공기관에서 범죄나 뭐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와 관련해서 가명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어허. 아까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특수한 경우는 언제냐면 예. 제보자나 그거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그런 거거든요. 아, 예. 그럴 경우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이게 무슨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이유로 그러면은 이거를 보호해야 돼서 가명 처리를 했는지는요. 경찰이 그 책임 있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제도가 무너지는 문제예요. 예. 누굴 믿으란 말입니까, 국민은. 만약에 이게 적이 된다면. 그래서 이게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국민에게 또 재발하지 않을 대책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저 시점에 송병기 씨라는 사람 제보할 때 그때는 송병기 씨는 송철호 캠프에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첫 제보자가 그 이제 김기현 울산시장과 경쟁을 하게 될 그때는 아직 예비 후보는 아니었으니까 예. 경쟁을 하게 될 후보 진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것저것 관련해서 제보를 하더라도 그 제보의 신뢰성은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쟁하는 다른 한쪽에서 제보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선거 치러 보셨는데 우리 신지호 의원도 예. 선거 치르면요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막 모함을 하거나 무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지호 의원이 그러신 건 아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본론 얘기하세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송병기 씨는 송철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송병기 씨를 더군다나 뭐 제보자라고 해서 가명을 써가면서 보호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아, 거죠. 예. 오히려 경계를 해야 돼요. 경찰 입장에서는 아 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제보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식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오히려 제보자가 노출을 꺼린다 그러면서 가명으로 뭐 조서를 받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과거에 이제 경찰 뭐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제보자의 신변이 위험을 받는다거나 또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공정성 논란이 된다거나 그랬을 예. 때 이제 이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렇다면 시장과 관련된 가족과 뭐 동생 관련된 비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보한 사람이
사람이 그런 자신의 신변 노출에 대한 부담이 될 때 사실은 이것은 저는 경찰 조사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게 내부 제보, 공익 제보의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그 지역에서는 무소 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보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꼈을 때 경찰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된 것이고 만일의 경우 그것이 아니고 이런 이 송 부시장의 단순한 자기의 노출을 꺼리는 것인가 이 사안을 놓고 사실은 그 당시 경찰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 명확한 입장을 좀 파악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근데 말씀도 되게 좋으신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걸 제보한 지금도 말씀하신 제보한 사람 이 사람은 참고인이에요. 참고인. 그러니까 제보자로 갔으면 지금 제보자로 갔으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럼 제보자로서 가서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고인으로 가서 가명으로 한다? 아니 좀 이거는 공권력의 신뢰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은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왜 했나 이렇게. 전 시점만 얘기할게요. 이게 팩트니까. 이게 진술서가 언제 시점이죠? 2018년 1월이에요. 2018년 1월. 근데 청와대에 제보한 건 언제? 2017년 10월이고요. 근데 2018년 1월과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철호 그 당시에 그때 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송철호 씨와 이 송병기 씨와 또 다른 송철호 씨의 측근이 여기 와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하고 만났다는 시점 아닙니까? 이렇게 그 송철호 캠프에 깊이 개입돼 있던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가명 처리해준다. 그러니까 이건 경찰하고요. 이미 그런 그 사전에 얘기된 일종의 각본 비슷한 게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앞두고 아주 굉장히 상대편 후보에게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보를 하는데 이렇게 가명 처리해준다? 이거는요 경찰하고 모종에 뭐가 얘기가 안 돼 있으면 물론 경찰 조사에서 신원 확인이 있으면 가명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 하에서는요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여기 법에 보면은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원 관리 카드에는 등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 청와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설명을 하면 이게 송철호 부시장하고 또 뭔가 좀 다른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 제보였냐 SNS냐 아니면 통화였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둘 사이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보한 그 내용 가지고서도 이제 지금 현재 제보한 내용이 그러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부시장이죠.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첩보 문건이 하달된 그 부분은 A4 용지 4장이라고 하거든요. 4장이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뭔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보 경위 이런 것들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누구 말이 맞다. 청와대와 송병기 부시장 중에 누구 말이 맞다고 지금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단정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할 때는 다 자체 조사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철저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제보했다는 사람과 이렇게 말이 다르면 그러면은 두 사람 사이에 적어도 검찰이 누구 말이 맞다는 걸 지금 조사 중일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고민정 대변인이 설명했던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 때 청와대의 신뢰 문제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그런 것들이 빨리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명 수사 개입 의혹에는요 즉각 해명하고 있는 청와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한테는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자체 조사해서 시시콜콜 다 발표해가지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고 의혹은 오히려 청와대가 더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청와대 발표가 맞다 하니까 국민은 아무도 안 믿어요. 자, 저희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해명할수록 지금 뭔가 의혹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청와대가 지금 뭔가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패널분들의
한 줄 평을 부탁드려 봤습니다. 네. 우리 김 박사님, 저 정확한 조사, 명확한 해명, 엄중 책임. 네, 저희는 12줄 안으로 하라고 그래서요. 12줄을 딱 맞췄습니다. 12자. 네네, 12자를 딱 맞췄는데요. 내자. 너 그렇습니다. 예. 사자성어 3개가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청와대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모든 신뢰를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부였건 그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예. 청와대에서 나오는 하나하나는 우리 국가의 모든 총체적인 지식과 역량이 결합돼서 나오는 것들 글자 한자 한자 저는 조사 하나조차도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엇갈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입장에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 입장은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그 내용에 대해 있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한자 한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나왔던 우리 뭐 과거 청와대가 다 100% 그러지는 않았지만 최소한도 국민들도 청와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런 청와대의 신뢰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해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의 입은 정말로 무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설 때 해명해야 되는데 이런 장황한 얘기들이 오가면서 사실은 도리어 그것이 실제 짜고 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청와대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민정수석실과 뭐 다른 비서관실에 서로 간에 만일의 경우 조율도 안 됐다. 이런 발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국가의 기본 시스템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가 불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저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명확하게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져야 된다. 만일의 경우 혹시라도 거짓이 있거나 예. 만일 뭐 그런 어떤 의도로 짜맞추겠다. 그건 책임을 져야죠. 그런 측면에서 중대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은 아마추어 해명이라고 하셨는데 네. 설명해 주시죠. 해명이라는 거는 풀어서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서. 예. 그러니까 그렇죠. 더 꼬이게 하면 그게 푸는 게 아니라 더 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 해명은 대변인은 해명을 했는데 국민은 하명이라고 읽는다. 이게 지금 뭐 해명으로 보이십니까? 하명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자에다가 이게 진하게 하나 더. 이게 슬러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예. 중의적인 의미를 담으셨군요. 예. 이게. 그래서 대변인은 해명을 했는데 예. 국민에겐 하명으로 읽힌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변인께서도 프로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좀 조급함을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는 여하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약간의 뭐 본질에 꼭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 약간의 그런 뭐 팩트 차이 정도를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입장을 그동안에 보여온 박지원 의원도 저렇게 표현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자꾸 해명을 하니까 의혹을 더 키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팩트가 최고의 거기에서, 해명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팩트라는 게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서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한 그 조사 우리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발표했다 그러는데 그중에 명확하게 사실로 확정된 것이 만약에 한두 가지 나온다면 예. 아마 신뢰도가 확 높아질 거예요. 어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네. 그리고 고개들 갸우뚱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나왔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문 행정관한테 자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문 행정관이 그걸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송병기 부시장이라고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려면 송병기 부시장한테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당신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전화로 했는데요. 그러면은 문행정관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중에 뭐가 사실이냐, 뭐가 팩트냐 하는 걸 자기네들이 확정을 해서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문행정관 말만 듣고서 발표하니까 송병기 부시장이 얘기한 거하고 예.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의심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송병기 부시장을 근데 조사하게 되면 월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지 그냥 뭐 않았을까요? 월권에 아니고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물어보지도 못하나요? 뭐 전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아니 예. 자기네들이 이제 조사다 이렇게 해서 뭐 사찰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예. 있지만
정 그런 게 좀 꺼려지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맞춰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맞춰볼 수는. 예. 근데 그거 안 맞춰보고 문행정관 얘기만 듣고서 그냥 예.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이상 가는 해명 방법은 없다.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지우 박사님은 마이너스의 입이라고 네, 하시는데 마이너스 미다스의 손이라고 미다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임금 이름 아니에요. 예. 그분이 뭐만 딱 만지면 다 황금으로 바뀐다는 그렇죠.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다스의 손 뭐 이런 건데 네. 얘기만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죠? 얘기만 하면 마이너스라서 제가 미다스의 손하고 그 비유를 해서 예. 마이너스의 입이라고 그랬는데 네. 오늘 여기 제작진이 이 두 분한테는 좀 가혹한 게 고민정 대변인,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예. 이게 제가 이분들한테 마이너스 입이라고 참 저도 가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을 마이너스 입으로 만든 건 누군가? 아. 만든 건 누군가?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그 제보를 했다 했는데 만약에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제보자가 송병기라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도 브리핑을 한 건지. 그러니까 예. 모든 정보는 지금 민정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근데 해명은 누가 했어요? 이 국민소통 고민정 대변인하고 수석실, 대변인실 윤관석하고. 여기서 예. 했잖아요. 그러면 민정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쪽하고 충분히 공유한 상태에서 이분들이 그 예를 들면 그게 송병기고 뭐고 다 안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면 이분들의 역량의 문제 뭐 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제가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 보니까 민정하고 국민소통실하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이 안 돼서 이런 식의 해명을 했는데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거 보면은 이분들을 마이너스 입으로 만든 거는 또 민정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분들도 참 억울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와대는 뭐 이 해명을 또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송철호 울산시장하고 송병기 부시장이 청와대 행정관하고 만나서 울산 공공병원 관련 공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물론 뭐 청와대에서는 김기현 시장 측에도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그쪽도 공약을 똑같은 걸 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우리 어맹카께서 뭐 잘 아시지만 제가 재정을 십몇 년 다뤘는데 예. 그걸 갖다가 재정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누구한테 그 사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왜 했냐 이거가 명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적인 위치,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공적 위치냐, 사적인 위치냐, 그리고 공적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해야 될 만한 공적인 사유가 있느냐. 예. 그래서 이게 공적인 이유로 설명을 했느냐, 이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예. 그거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허. 예를 들어서 김기현 시장에게도 했다. 그거는요,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 당이 다르다 그래도 중앙에서 지역하고 의논 안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어허.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토지 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야 될 거 허가 같은 게 좀 많아요. 예.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등치시켜가지고 여기 후보에게도 알려줬기 때문에 뭐 괜찮다. 그러려면 송철호 후보가 공적인 위치에서 공적인 자격으로 공적인 이유를 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야 맞는 거죠. 어허. 그게 아니라면 그건 예. 잘못된 겁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네. 저는 그 내용의 성격의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청와대라든가 뭐 국무조정실이라든가 많은 정부 기관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상황을 파악하고 또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과거에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죠. 과거 뭐 청와대 보시지만 여러 가지 검경 갈등뿐만 아니라요. 노사 갈등 또 지역의 방패장 문제 각 이슈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저는 그런 공적인 과정이 진행이 된 것인가. 당연히 김기현 시장은 당연히 지자체 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기현 시장 측하고는 당연히 정식적인 절차도 있을 거고요. 예. 그 외에 또 각 이 다른 야당, 지역의 야당이라든가 관련자들을 만나서 다양한 의견 청취하는 것은 저는 정례적인 그리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청와대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만일의 경우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했다.
이런 정황과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지역 현안, 특히 검경 예를 들어서 고래고기 사건을 되게 뭐 우습게 생각하고 폄하하는데요.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파악하고 오래전부터 파악하기로는 이것은 지역에서는 정말 엄청난 사안이었습니다. 검경의 서로 힘겨루기 그리고 검찰이 지역 경찰을 무시하고 했던 지역에서는요 거의 뭐 일면톱으로 지역 언론들이 탐사 보도를 하고 할 정도로 엄청난 언론 기자상 특종 신청까지 할 정도로 큰 사안이었거든요. 저희는 뭐 고래고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가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는 그럼요. 엄청나게 중요했던 지역에서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역을 대표하는 공안기관인데 그렇죠, 서로 그럼요. 싸우고 서로에게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지역의 현안들을 여러 가지 지역의 병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문제들은 굉장히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 차원에서 만일의 경우 그것이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선거용으로 만일의 경우 그랬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개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통상적인 청와대에서 국정 현안과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예. 그 당시에 중점 2년 차에 중점되는 여러 가지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환으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예. 이해할 만한 것인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기현 시장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거에 이용할 의도였다. 예.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선거를 5달 앞두고 있었어요. 예. 2018년 1월 달이면 그렇죠? 네. 5달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이제 집권당의 특정 후보. 근데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당시에 울산시장 그 민주당 예비 후보가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그럼 다 설명을 했나요? 그거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전국에 이 수천 명 돼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하려고 하는 여야 정당 그 예비 후보들이 예. 그런 사람들한테 청와대가 그럼 다 가서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나요? 제가 그렇게 서비스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식이다 보면 선거를 한 5개월을 앞두고 특정인한테만 서비스를 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선 당장 다른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관 또는 행정관 만나려고 해서 못 만날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지금 송철 후보는 만났단 말이죠. 예비 후보는. 그런 점에서 보면 송철 후보 쪽에서야 만나려고 했겠지만 청와대 행정관 입장에서 보면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까 중점 사업이다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설명을- 대통령 공약 사항을 그러면 전국에 예. 있는 수천 명의 그 예비 후보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느냐고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제 의원께서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예. 추론할 수 있는 그것은 당연히 언론으로서도 가능하고요. 관련된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대신에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예. 그 사안이 명료하게 밝혀지고 그 인과관계가 밝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가 과거에 제가 뭐 청와대 출입도 하고 뭐 총리 예. 그런 경험으로 따져보면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중요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하는 주요한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라든가 공공기관 또 다양한 야당도 얘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정의당 같은 곳은 그곳에서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만나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그런 통상적인 과정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인과관계가 선거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인지 단지 시점이 5개월 전이었다라든가 이런 합리적인 추론은 물론 얘기해서 비판은 가능하지만 예.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가 있고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진실로 다가가지 않은 추론과 추측과 의심의 단계라는 거죠. 제가 그 정치를 막상 선거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한국의 관행으로 얘기하면요. 이건 굉장히 예외적 만남인 건 맞아요. 예외적. 아까 우리 최 의원님도 설명했지만 예.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송철호 씨는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였어요. 예비후보 등록도 안 한 상태인데 이 청와대 그 선임 행정관이 나와서 밥 먹으면서 1시간 딱 그 사람 맞춤형으로 어디 공지를 하고요. 이런 거 대통령 뭐 할 테니까 뭐 관심 있는 예. 사람들 다 모여라. 공지를 해갖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외적 만남이었다는 거는 이제까지 우리 정치 관행상 이건 뭐 분명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에 따라서 현행법,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등 예. 이게 이제 가려지는 거죠. 저도 이제 선거를 저도 굉장히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남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만남이 어떤 공적인 위치와 자격을 가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예.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출마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책임자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공식적으로 만나서 그걸 홍보를 합니다. 아, 예, 예. 근데 사실은 청와대 행정관 정도면은 공식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아,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실무자일 뿐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예비 후보 자격으로 만난다면 뭐 복지부 장관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복지부의 책임 국장을 만난다거나 뭔가 이렇게 그 결제 라인에 있는 책임자들을 만났다면 이런 오해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면 청와대 행정관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의 송철호 후보를 만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은 분명히 그랬어요. 이 SNS 제보를 통했는지 통화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행정관이 문서를 A4 용지 4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일부 편집,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편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일부 편집 정리 이렇게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문행정관은 일부가 아니고 부분 편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문행정관은 부분 편집 얘기는 쏙 빼고 요약 정리했다고 그랬어요. 이 요약 정리와 요약해서 부분 편집 정리는 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다른가요? 그렇죠. 편집이라는 게 왜 뭘 이렇게 잘라놓고 뭘 새로 추가하고 이런 걸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렇다면 저는 그 의미가 본인들은 같은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같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의미는 다르다. 그러면 뭘 얼마나 편집을 했을까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그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그건 뭐 정치권 관계자발로 나왔던데 이 문 행정관이 10% 이상 가감 첨삭을 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어요. 청와대는 전면 부인했죠.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그런 부분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편집의 그 범위, 정도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근데 적어도 제가 그걸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러나 여튼 그 의심스러운 거는 문행정관 표현과 고민정 대변인의 표현이 그 부분 편집 부분에서 다르다 하는 부분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편집 부분이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좀 도가 지나치다면 이게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지금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송병기 씨와 문 행정관이 송병기 씨가 먼저 제보한 거다. 아니다. 그쪽에서 요구해서 이거 한 거다.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송병기 씨가 먼저 했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무혐의 처리되는 음해성 그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을 제보한 거게 되니까 그 1차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거꾸로 청와대에서 먼저 요구했으면요. 자기들 직무 범위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직무 범위가 아닌 정보를 요청한 것 자체가 뭐가 되죠?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두 가지 영역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문서 편집이고 하나는 정보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인정하는 순간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거를 자인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송병기가 먼저 제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송병기는 자신의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거기서 요청하니까 내가 했다. 이렇게 지금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예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또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 3명이 등장하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 근데 이 세 분이 지금 각자 도생에 나선 것 아니냐. 저분이 하셨거든요. 지금 나는 전달만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또 조간신문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직자죠. 그래서 공직자의 직업 윤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백원우 비서관은 정치인이죠. 핵심 실세 정치인인 것이고 조국 교수는 어떻게 보면은 외곽에서 지원하는 분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입장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추측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그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그 본인들이 가져온 이력의 그것을 봐도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좀 느껴져요. 일단 각자 도생 가느냐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아직은 그런 얘기 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단언하기는 어렵죠 지금. 왜냐하면 박형철 비서관 같은 경우도 다 검찰 사실은 이 피사실 공표가 지금 되는 상황이지 제대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가 사실은 큰 차원에서는 이미 유죄라는 프레임 속에서 지금 모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다 신뢰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아마 서로 간의 입장은 다를 겁니다.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민정수석의 위치, 그다음에 그 안에서 비서관의
기관의 위치 여러 가지 서로 분명히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서로 각자의 보는 위치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맞구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좀 더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이렇게 자꾸 엇갈린 보도가 나온다면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까 편집의 얘기가 나왔는데 자 어떤 사안이 얘기됐을 때 당연히 다른 기관에 보낼 때 우리 기관의 양식에 맞춰서 어떤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내용들도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과연 정말로 진실로 여기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왜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편집이 됐느냐 아니면은 그런 제보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내용이 됐느냐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국가기관 청와대에서 나오는 일단 해명은 일단 저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그렇지 않다고 밝혀지는 결정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모르는데 아직은 정치권 관계자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입을 빌려서 나오는 언론 보도거든요. 그런 추정에 의해서 우리가 더구나 우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청와대까지도 다 흔들려고 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이런 사안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의견을 전달할 때도 제보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사안을 좀 혹시 이런 사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시장 비리인데요. 한다면은 그러면 관련돼서는 청와대 관련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과정을 모든 것을 배제한 채 모든 것을 유죄의 프레임 안에 넣어놓고 저는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청와대 해명도 일단 받아는 드려야 되고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또 거짓이 있다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두 가지 정도는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인데 하나는 아까 신지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업무 범위 아니냐라는 거 하나. 왜냐하면 민정비서관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업무 분장표를 국회에 제출한 걸 보면은요.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하게 여론 수렴과 민심 동향 파악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를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송병기 부시장의 말대로 정부가 먼저 물었다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를 정부가 먼저 물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사찰 의혹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물은 건지 아니면 제보가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 두 개는 청와대가 신뢰를 찾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꼭 밝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